안녕하세요. 김진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뭐 이혼법이라는 게 모르고 살면 제일 좋은 건데요. 알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뭐 살다 보면 이혼이라는 과정을 뭐 겪으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그런 과정을 겪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법은 상식선에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법에 대해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어떤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조지아 주에 대한 방송입니다. 특히 이혼법은 주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사시는 곳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여러분이 조지아에서 이혼을 하시려면 조지아에서 6개월 동안 사셔야 됩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6개월 동안 조지아에서 사신 후 그 다음에 이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할 때 어떤 그 법이 있냐면, 이혼하기 전에 부부가 별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별거라는 표현을 다른 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별거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별거라는 것은 굳이 이사를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설사 사정상 뭐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 부부로서 어떤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은행구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부가 같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냥 집만 같은 곳에 사는 것이지, 집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구별된 그런 어떤 각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별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실 거면 특히 이제 은행구자 같은 거 다 이제 나누셔야 되고, 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도 가능하면 미리 다 이렇게 구별하셔서 더 이상 부부처럼 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신청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집 같은 게 공동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을 당장 그거를 뺄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구자, 주로 이제 돈 문제가 제일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은행구자부터 따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 과정을 통해서 그런 뭐 주택이라든가 자동차 명의 부분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혼법이 아마 그 예전에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혼법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뭘 잘못해야 이혼을 해준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조지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아도 사실은 한때 그런 적도 있었는데, 현대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조건은 누가 뭘 잘못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하면 이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이혼을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혼이 한 명만 원하면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혼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우선 그 재산이 분할이 있어야 되고요. 뭐 집은 누가 가지고, 차는 누가 갖고, 현금 누가 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 재산 분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육권 혹은 양육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위자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위자료를 누군가에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혼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이유는 뭐 둘 중에 한 명이 이혼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건 재산 분할이라든가 양육권 문제라든가 위자료 문제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어떤 분쟁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부부가 이혼을 원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이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빨리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세 가지를 뭐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또 합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산 분할인 경우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쌓은 재산은, 모아둔 재산은 무조건 반반씩 갖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배우자는 1년에 10만 불씩 벌었고 한 배우자는 5만 불씩 벌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결혼 기간에 뭐 저축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뭐 어떤 뭐 자동차를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50대 50으로 나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이 일을 안 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에 같이 번 돈은 50대 50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든가 물건에 대해서는 50대 50이 아니라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에,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집을 팔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집이 있던 사람 것이 되는데, 이제 그 집값이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냐면, 내가 결혼 전에 20만 불짜리 집이 있었는데 이혼할 당시 30만 불로 만약에 집이 올랐다면, 첫 20만 불에 대해서는 원래 집을 가지고 있었던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오른 부분 10만 불에 대해서는 이제 5대 5로 나눈다.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위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위자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그러니까 위자료란 말의 뜻이 한쪽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위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리모니라고 하는데 그 위자료의 뜻은 경제적인 상황이 한쪽이 결혼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포기했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경제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었던 다른 배우자가 어떤 그 생활비를 주는 것이 그것이 위자료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결혼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쉬운 예로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 10년 동안에 남편이 계속 일을 하고 여자분은 직장이 있었지만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 10년을 썼다면 당연히 이혼 후에는 아이를 키우신 분 입장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경제생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인정해서 남편이 부인에게 어떤 위자료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 생활이 짧아서 배우자분이 일을 안 하긴 했지만 일을 안 한 기간이 얼마 안 된다면 이혼 후에도 다시 예전 직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뭐 결혼한 지 1년 미만에 어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어렵다고 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결혼을 하는 기간 동안에 경제생활을 계속 했다면 그러면 뭐 결혼이 그분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미쳤거나 커리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중에도 계속 직장 경제생활을 했다면 어떤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그 법적인 권리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가 이제 양육권 혹은 양육에 대한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50대 50 하기 힘들고 보통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양육 계획서 같은 걸 써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걸 써내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주말에는 뭐 아빠랑 보내고 주중에는 엄마랑 보내고 뭐 여름방학은 누구랑 보내고 크리스마스 때 누구랑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짜서 이제 법원에 우리가 이제 내야 되는데 그런 그 서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남편과 아내 둘 다 아빠와 엄마가 둘 다 50대 50으로 아이와 보낼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주 특별하게 뭐 어떤 가정 폭력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50대 50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인정하는 편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가정 폭력도 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이고 특별한 경우에 아이가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라든가 나이라든가 당연히 갓난 아이가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뭐 엄마나 혹은 아빠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50대 50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부부의 어떤 경제 능력이 똑같다면 사실 양육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남편이 훨씬 더 많은데 아이는 엄마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아이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돈은 남편분이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똑같지 않고 또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똑같지 않다면 한쪽 편이 다른 쪽에게 양육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육비가 얼마인지는 사실 법에 약간 산수처럼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수입이 뭐 10만 불인 경우에는 아이가 필요한 돈이 얼마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10만 불이 그러니까 부부가 10만 불 만약에 버는데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500불이 필요하다 생활비에 그러면은 똑같이 5만 불씩 번다면은 뭐 숫자가 계산이 쉽죠. 그럼 1,250불씩 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2,500불이 필요한데 한쪽에서 90%더 9만 불을 벌고 한쪽이 10만 불을 번다 그러면은 9만 불을 버는 사람이 그 아이가 필요한 그 생활비의 90%를 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양육비를 책정하는 것도 그런 약간 산수처럼 수입과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합의 이혼이다, 뭐 재판을 간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합의 이혼을 합니다.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 이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합의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합의 이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전에 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가 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합의 이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혼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 분할이라든가 뭐 양육비에 대한 거라든가
위자료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합의 이혼이지, 그거에 대해서 다 하나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편과 부인의 입장이 다르다면 그것은 합의 이혼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 이혼을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면 좋고요. 근데 합의 이혼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재판을 하게 되면 이혼 그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물론 변호사 없이도 하실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 수임료가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변호사 수임료는 이렇게 조건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 뭐 재산 분할에 나온 그런 돈을 받아서 뭐 30%를 내겠다, 뭐 40% 내겠다, 그런 식으로 내가 얼마를 받냐에 따라, 내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얼마를 받냐에 따라서 내가 변호사비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그런 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이혼 케이스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 선임이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밖에 선임이 안 되기 때문에요. 결국 재판이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뭐 변호사 수임료도 비싸지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이혼 소송이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해서 서로 많이 이렇게 다툴수록 결국은 두 분 다 그런 불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런 분쟁 없이 그 세 가지 모든 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어떤 변호사 수임료 부분도 아마 부담이 덜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어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복잡하고 구체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지와 면허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없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판사의 재량인데요. 다시 위자료를 정리해 보면, 위자료라는 것이 아까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질문하신 분 케이스가, 여자분은 경제 활동을 별로 안 하셨고 남편분은 경제생활 오래 하셨고 또 여자분은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제 위자료가 일단 가능해진 거죠. 그런 케이스를 가정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그것만 봤을 때는 여자분이 다시 이제 사회생활 하려면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제 위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그 이혼한 이유가 외도 때문이라면 좀 억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거는 판사가 참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판사가 위자료 계산할 때 여자분이 가정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포기했으니까 위자료를 받는 게 맞다. 하지만 이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도 때문에 이혼이 되는 것이니까 위자료 계산할 때 뭐 금액을 줄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마 그 판사가 결과를 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이런 케이스를 보면 물론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혼의 이유가 외도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자분은 동의 안 하실걸요. 이혼하는 케이스를 보면 이혼의 사유가 다 다릅니다. 그 같은 부부지만 남편은 외도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지만 또 배우자 입장에서는 뭐 외도는 나중에 생긴 일이고 그 전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외도 때문만에 그 이유 때문에 가정이 뭐 파괴됐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외도 말고도 다른 문제점들이, 사실 뭐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남편의 가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맞다면, 즉 정말로 외도 외에는 뭐 이혼할 이유도 없었고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라면 그게 입증이 된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전혀 안 주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금액을 원래 줘야 될 금액보다는 좀 줄여서 주라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